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40대, 50대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 갱년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40, 50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매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내는 통계 자료를 보면 폐경, 요새는 완경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균 완경 연령이 만 49세 몇 개월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45세부터 완경이 오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55세, 만 55세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6세, 7세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만 49세 몇 개월 정도에서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된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황제내경이라는 2000년 전에 지어진 책에 여성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제 논하면서 2714세에 1000개가 도달하여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4749세에 이 1000개가 다 고갈됨으로 해서 월경을 그만하게 된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한 연령대에 갱년기를, 완경을 가졌겠구나 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대에는 만 49세까지 사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 특히 남성의 경우는 더 짧았던 것 같고요. 우리 선조들이 갱년기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부인과에 대한 증상들에 대한 서적이라든지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갱년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갱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보통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런 증상들을 많이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TV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또 극적으로 갱년기를 표현하기 위한 너무나 그 부분만 강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임상에서 보면 가장 많은 건 뭐냐? 불편감이에요. 불편감. 뭐가 불편해? 모든 생리 기능이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전신의 관절이 아픕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허리, 전신이 아파요. 이러니 어떠겠어요?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우울해져요. 더군다나 어떤 기능까지 저하가 되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푹 못 자기 때문에 야간에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근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잠을 푹 못 자니까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자꾸 깨는 건지, 뭐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여튼 화장실을 빈번히 수면 중에 가게 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신이 아파요.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어때요? 면역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자꾸 어디 염증이 생긴다든지,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방광염, 질염 같은 게 갱년기에 여러 가지 신체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긴다. 이것을 갱년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갱년기의 특징은 신체 전체의 기능의 저하, 통증이나 불편을 수반한 기능의 저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갱년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한의원 오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한의원 와서 진찰 받으시고, 아픈 곳은 아픈 곳대로 침치료 받으시고, 이 전반적인 몸 상태는 한약 처방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방법이 전혀 없지가 않은 거니까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갱년기에 저희가 이제 조언을 드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편할수록 신체 활동을 더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엔 근력을 향상시켜서 각종 관절의 통증을 좀 줄여보고, 또 활력, 운동을 통한 활력, 그러니까 우울감이 오기가 쉽거든요. 생리를 그만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거는 몸 전체가 불편한데 주변에 가장
일들이 많을 때예요. 자녀들의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배우자의 퇴직이라든지 뭐 실업이라든지 금전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는 시기거든요. 갱년기 즈음에서 별로 기쁜 일보다는 우울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은데 주변 환경도 좋지 않고,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생기기가 쉬우니까요. 갱년기에 자기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이나 가족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경을 앞두고 그다음에 폐경한 이후에 한 2, 3년간, 길게 보면 5, 6년의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 동안 이런 말씀드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치료 효과도 좋은 편이니까요. 한의원에 들려서 치료 받으시고, 갱년기가 왔을 때 그 배우자의 또 심리적인 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도 내가 이런 시기가 되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니 날 심리적으로 좀 지지해달라 라는 말도 직접 하시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또 이제 자제분들이 다 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 둘 독립을 하게 되면 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엄마로서 자녀들을 케어하던 에너지가 어디 갈 때를 모르고 좀 서운함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으니까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의료기관 가서 상담하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갱년기 여성들요, 치료하면 치료 효과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의원 오셔가지고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갱년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오는데요. 신체적인 불편함에서 이제 심리적인 불편함으로 넘어오기 시작할 때 배우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벼슬하냐? 너만 불편해? 내가 더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아, 이렇게 불편하면 치료를 같이 받으러, 진료 받으러 같이 한번 의료기관에 가볼까? 아니면 지금 당신이 불편하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는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력도 적은 편이고 어떤 외부 자극으로부터 상당히 취약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음주라든지 흡연이 여성 건강에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같은 자극이라도 여성이 훨씬 더 질환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혼자 보내도록 하지 마시고 배우자께서는 반드시 심리적 또 실질적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갱년기를 부드럽게 넘어가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갱년기와 똑같은 일들을 어릴 때 겪었죠. 바로 초경을 할 때인데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할 때도 몸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갱년기는 우리 몸이 약해질 때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아주 더 크게 다가오고 큰 변화에 내 마음도 같이 가라앉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갱년기 특징은 신체의 불편감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갱년기 그 나이 연령대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마음의 건강도 같이 좀 치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심리적인 부분에 배우자의 지지가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배우자들은 심리적, 실질적 지지를 해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